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와대의 오만함 그리고 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청와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성 경제수석 네 사람이 한 언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감케 하는 장면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풀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건 공지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죠. 북한의 기술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거치대에서 발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위협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북한은 2017년 7월 4일, 7월 28일, 11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ICBM을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걸 청와대 안보실장이란 사람이 북한이 그렇게 할 기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북한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금년 들어도 무려 20여 차 발사를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의 위협이죠. 그런데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지한 게 아니라 오만한 겁니다. 국민의 안주에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냐?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다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이 이 정부가 2년 반도 안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차고 넘치죠.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근 2달간이나 나라를 두동강이 내고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은 인사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비서실장도 오만하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다가 정무수석은 야당 의원들이 비서실장이 뻔한 것도 거짓말로 하니까 왜 그렇게 우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정무수석이 벌떡 일어나서 우기다가 다 뭐냐? 완전히 뒷골목 깡패도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청와대 국정감사자인데 야당 의원 보고 우기다가 뭐냐? 이렇게 욱박 지르는 겁니다. 그는 오만이 극에 달한 겁니다. 경제수석이란 사람, 야당 의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 정권 하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라는 걸 지적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얼마인지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태도죠.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얼마다 하는 거는 신문만 보고 나와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그런 걸 맨날 수치로 꿰는 자리가 경제수석이란 자리잖아요. 대통령이 물어도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이 넷이 청와대의 핵심이잖아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 방자 불손한 태도는
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가 경영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둬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의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1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 오만의 콧대를 꺾어야 되는데, 제1야당이라는 한국당은 한마디로 갈팡질팡, 지리멸렬, 그리고 오만의 도가 이 청와대 못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조국이 사퇴하고 나니까 조국 TF팀 14명에게 표창장 주고 상금 50만 원씩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의 사퇴는 국민의 여론입니다. 물론 한국당도 한몫했지요. 한몫했다고 자기네들 공로로 표창장 주고 상품권 50만 원짜리 주고, 이 야당이 이렇게 오만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다 한 수 더 떠갖고 패스트 트랙에 잘 싸운 의원들 60여 명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 주겠다고. 자,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숫자 언론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무리 비판을 당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총선 공천 이번에 싹 물갈이 해라. 한국당 국회의원들 현역은 다 물갈이 해라. 한번 판을 바꿔봐라. 이게 국민적 요구인데 거꾸로 현역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때 가산점 주겠다고, 죽도록 해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오만의 극치입니다. 여기다가 인재 영입이라고 보십시오. 영입 인사에 대한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제1당의 인재 영입을 하는데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최고위원들도 발표하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오만의 극치입니다. 대의정치, 민주주의 정치, 당내 민주화를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최고위원들, 당원들이 선거합니다. 당원들이 선출해서 최고위원을 뽑은 겁니다. 당 운영을 같이 하라고. 그런데 최고위원들하고도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 이런 방구 상의를 안 하고 최고위원들이 명단 발표하는 날 알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몇 년 전에 입당해 있었던 사람, 그걸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내서 영입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 속에 아직 부정적인 정서가 남아있다면 근데 고려를 한번 해야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영입하겠다.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어느 정도로 공감하느냐, 표 찍어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박수치느냐, 여기에 인재 영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개개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의 오만한 그 인재 영입의 방식, 그러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자세, 이 역시 오만의 극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이 국회 사정이 얼마나 비상한 사정입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선거법, 시간을 다투는 문제죠. 조국 사태 이후에 당의 문제, 이런 것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 대표는 색소폰이나 불고 앉았잖아요. 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당의 오만으로 비친 겁니다. 국민은 무섭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듣는 것이 국민입니다. 지도자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은 국민들은 수만 개의 눈으로 지도자를 봅니다. 그 당을 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청와대도 오만을 버려야 되지만은 제1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뭔가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한국당 스스로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부의 비판을 아주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내부의 비판하는 것을 내부의 총질로 돌리면 안 됩니다. 같은 식구가 비판하는 것은 더 뼈 아프게 듣고 더 겸하게 듣고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당 당직자 여러분,
당대표나 원내대표께서는 이재호 상임고문은 우리 당이냐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맨날 뒤에서 총질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은 공개 방송 안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오만을 버리고 한국당도 오만을 버리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